해봅시다. 다음 중 인수인 것은 했다는 것은 인수분해를 하여라 이런 말이겠네. 인수분해를 하면 인수인 걸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먼저 보입니까? 공통인수 보인가요? a제곱으로 묶어내겠다.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 이래 되네요. 여기까지는 보이죠? 항이 총 몇 개입니까? 4개죠? 항이 4개예요. 4개인 거에 대한 인수분해 방법 논리는 보통 적당히 2개씩 묶어내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2개씩 적당히 묶으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수를 딱 봤더니 개수가 얘는 1, 1, 2, 2니까 요거 2개로 묶고 요거 2개를 묶으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았어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a제곱 놔두고 얘를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은 다시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겠죠. 두 번째는 2에 a 마이너스 1일 테니까 또 공통인수가 a 마이너스 1이 보였네요. 그래서 a 제곱에 a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남는 거 a 세제곱 a 제곱 플러스 2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된지 안 된지에 대한 생각은 뭐 보이면 하는 거고 안 보이면 일단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답을 찾았을 때 없으면 얘가 더 인수분해 된다 이런 생각이고 현재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볼 수 있는 수는 다 플러스 개수니까 음수를 집어넣는다는 생각이고 여기가 2니까 인수 정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를 넣어봐야겠죠. 그 중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안 되고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으면 마이너스 8 4, 2 일단 0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현재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현재 여기까지 왔을 때 인수분해가 더 될 수도 있고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인수를 찾는 건데 인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얘도 인수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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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많습니다. 객관식이니까 그 중에 배수 인수인 것은이라고 그랬으니까 보이는 대로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됐어요? 다음 6번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거야. 자, 보통 이렇게 뭐 식이 얘는 묶어졌고 얘는 묶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가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속에서 보면 이렇게 묶어졌다는 것은 뒤쪽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얘와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 감사하게 이용하는 거고 뒤쪽을 봤는데 이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얘를 가로를 풀어가지고 다시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가로를 풀지 말고 가로가 있는 게 감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푸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식의 모습을 봤을 때 얘와 비슷한 애가 등장하면 그대로 이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가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얘를 봤더니 가운데가 9로 묶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가 그대로 보이네요. 보입니까? 9로 묶어놨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그대로 보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뭐 한다?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치환하겠다 이 말이죠? 얘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3 a 플러스 6 하면 나오네요. a는 누구냐? x제곱 마이너스 4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우리가 보일 정도 되면 좀 간단히 보이는 것은 바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뒤에는 일단은 보이지 않으니까 요 정도 답이 요거인 형태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얘를 찾아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자,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킬 때 절대값 f1의 값을 구하는 말은 fx식을 찾아내라 이런 요구야. 그죠? 자, 식을 딱 봤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대하여 만족이나 성립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식은
항등식이다 이 말이에요. 위의 식은 항등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fx는 다항식이라 했으니까 다항식은 항상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차수입니다. 차수. 차수는 보이게 돼 있어요. f 곱하기 f예요. 그렇죠? 오른쪽이 4차니까 f는 몇 차다? 2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f는 2차다 이 말이고, 최고차이 얼마입니까? 지금 x 4제곱이니까 최고차 기수는 1이겠죠. 여기까지는 판단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혹시라도 내가 못 풀게 되면 선생님은 이거는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풀란 소리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 그러면 fx는 2차이고 최고차 계수는 1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으니까 우리는 fx를 이렇게 해서 식을 일반항을 접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최후의 선택입니다. 처음엔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최대한 알아낼 수 있는 거 알아내고 나서 얘를 집어넣자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현재 이 문제는 식은 얘 곱하기 얘니까, 얘 곱하기 얘니까 당연히 얘를 뭐하자? 인수분해 하다 보면 fx 곱하기 fx 플러스 1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의 의도는 항등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좀 식이 복잡하겠죠? 좀 길겠지? 자, 오른쪽 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 한다는 말은 식을 봤더니 뭡니까? 보기차식이죠? 2차, 4차 이렇게 있는 게 보기차식이야. 3차, 6차 있는 게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겠습니다. 첫 번째 치환. 얘를 치환을 하면 첫 번째 방법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로 작성을 했더니 인수분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더라 이거지.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문제가 첫 번째 방법은 사실 중학교 수준이고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방법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고 첫 번째 방법은 좀 쉬운 문제 있을 거고 보통 두 번째 방법은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된다 이거야. 보기차식 두 번째 방법은 꼭 기억하고 있어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꼴을 만들어낸다 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접고 한번 가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를 쌤이 풀 때 이렇게 작성을 해줬어요. 이렇게 집어넣을 것이다 이거야. 모습을 쫓아가서.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뭘 보고 집어넣는다? 얘하고 얘를 보고 주로 집어넣는다. 한 100개 중에 95개 정도는 얘와 얘를 집어넣는 거고 좀 한두 개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알겠어요? 현재로서는 요거랑 요거 어떻게 돼? x 제곱이 들어가고 4니까 얘가 2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가운데 부호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플러스로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그럼 얘를 가로를 풀면 x 4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4니까 뭐가 추가가 됐어? x제곱이 추가가 됐으니까 빼기 x제곱. 오케이. 맞았네요.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걸 못 찾았다 하면 마이너스 해봐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두 개의 식을 더하고 두 개의 식을 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당연히 f가 2차니까 얘는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니까 얘가 f이면 얘가 fx 플러스 1이고 얘가 fx면 얘가 fx 플러스 1이 되겠죠. 알겠나요? 요거는 선택을 해봐야 되겠네. 자, 얘는 플러스밖에 없는 데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플러스밖에 안 나오겠죠. 얘가 fx라고 생각하면 얘가 fx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얘가 fx라는데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다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할 때 얘가 f면 얘가 fx 플러스 1이고 얘가 fx면 얘가 fx 플러스 1인데 얘가 fx일 가능성이 더 높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으면 확인 작업은 얘가 fx면 여기다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집어넣게 되면 x제곱 1차 2x하고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플러스 x 상수항 2 맞죠? 이건 확인 작업입니다. 결론적으로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f1 집어넣으면 2인데 절대값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f1은 오케이. 자, 지금 잘못 풀었습니다. 자, 절대값 f1은 2입니다. 뭘 잘못 풀었냐면
잘 보세요. 어떨 수가 있냐면 얘가 1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려고 했으면 최고참 계수의 부호를 알려줬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어떻게 식이 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하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일 수 있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아까 우리가 집어넣어 봤더니 이 모습이 이 모습으로 x 플러스를 집으면 된다겠죠? 마이너스도 똑같게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되더라. 다시 말해서 fx는 이것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fx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나옵니다. 이건 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절대값 f1이 나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의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둘 중에 하나가 fx고 하나는 fx 플러스 1이다만 한다면 답 찾는 과정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죠. 이 부분은 주의해야겠지만 알겠죠? 됐죠? 최고참 계수가 지금 양수냐 음수냐 이건 판단을 하고 문제에 접근해야지 조금 어려운 문제의 오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31번 다음 36번 36번 분모는 인수분해가 됐어요. 몇 차입니까? 1차 구간이니까 몇 차? 3차죠. 분모는 3차입니다. 인수분해가 돼 있고 우리는 분수 형태니까 당연히 뭐가 될 것 같다? 약분이 돼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분수 형태니까 약분이 돼야 된다. 약분을 하려면 어떤다? 인수분해를 해야 약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약분 안 됩니다. 약분 안 돼요. 알겠어요? 뭐 그런 실수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된 후에 약분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문제 의도는 분자를 인수분해 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봐봅시다. xy, x-y, gx, g-x, yg, y-g 문자 xyg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써져 있죠? 꼭 기억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써 있는 것은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는데 어떤 형태가 되는가? 뭐 결론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됐어요? 그러면 문자가 몇 개? 문자가 몇 개입니까? 3개이고 모습이 지금 똑같죠? 지금 똑같죠? 그러면 xyg 똑같은 차수 형태가 나올 거니까 우리는 x로 식을 정리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x로 식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식을 정리하자.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라고요. x제곱 찾습니다. x제곱 y x제곱 마이너스 g y 마이너스 g x 마이너스 y제곱 x 플러스 g제곱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요거는 뭐 식을 한번 더 적는 방이 있더라도 쓰긴 써야 되는데 쓸 때 좀 더 고민하면서 쓰면 얘가 y-g니까 y-g 형태가 보이게끔 쓰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xy가 없는 거 x가 없는 거 x 요런 건 없네요.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얘는 yg y-g 이렇게 쓰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y-g가 보였네요. 보이고 남는 거를 적으면 x제곱 마이너스 주의하세요. y-g만 빠졌습니다. 그러면 y 플러스 g y 플러스 g x 플러스 yg 이렇게 나오고 현재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g y x 마이너스 g 보이죠?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얘를 순서대로 xy x 마이너스 y yg y 마이너스 g g 마이너스 x 이게 순서입니다. 보통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빠지면 되겠죠.
xy, yg, xy, x-1, gx, g-x, yg, y-g, xyg가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똑같은 형태를 갖게 되면 이러한 인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보통이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 나오면 얘를 식을 적어놓고 뭐만 따져주는 게 무조건 x-y, y-g, g-x가 나올 거니까 얘만 차이가 납니다. 얘가 마이너스냐 이거 플러스냐 요 차이가 나오니까 뭐만 따져주면 돼? 그거만 따져주면 되니까 잘 보세요. x, y, x를 찾아갑니다. x, y, 마이너스 x. 자, x, y, x니까 x제곱 y항을 여기서 찾는 거야. 누굴 찾아? 다 찾을 필요 없고 하나만 찾는 거야. x, y, x를 찾습니다. x, y, x가 두 마리, y가 한 마리. 여기 있네요. x제곱 y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x제곱 y의 앞에 부호는 플러스니까 x, y,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를 만드는 방법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건 좀 어려운 기술이야. 알겠어요? 그건 아직 몰라도 되는 거고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얘를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하자. 알겠어요? 자, 이 문제는 답을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x, y, y, g, c, x를 적는 연습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x, y, y, 맛이 얘는 x-g로 되어 있네요. g-x가 아니라 됐어요? 보통 우리가 g-x가 좀 더 깔끔한 폼입니다. 원래는. 알겠어요? 그래서 x-x 분모 분자가 다 똑같네요. 결론적으로 이게 된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 있어요. 다음 39번으로 갑니다. 자, x세제곱, x제곱, x 인수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시오 이거야. 3차입니다. 딱 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3차식에 대해서는 3차 다항식에 대해서는 인수분해가 무조건 됩니다. 1차의 인수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3차 다항식에 대해서 다음에 뒤에 가면 3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3차 방정식, 3차 다항식은 1차의 인수가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다고요. 무조건 있다는 것은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 이 소리예요. 단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찾지를 못할 뿐이지 무조건 있다. 고인 문제는 대부분 다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옵니다. 3차는 인수분해, 1차의 인수가 무조건 있다 이겁니다. 이해됐습니까? 3차는 1차의 인수가 무조건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저거 아까 22호 풀 때 인수분해가 안 됐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못 찾는 겁니다. 알겠나요? 우리 인수분해 어떤 범위에서 하는 거다겠죠? 이 유리수 범위에서 한다겠죠? 무리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있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까 3차가 인수분해 안 된 것은 우리는 유리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뭐 인수가 무리수인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거는 못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상은 고1 수준은 아니고 저기 고2 수투 정도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한번 우리가 뭘 기억하자? 3차는 무조건 인수가 하나는 있다 이거야. 1차의 인수 하나는 무조건 있다 이걸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차수가 높은 것은 우리는 뭘 이용한다? 차수가 높은 건 어떻게 이용한다?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 3차 이상은 뭘 이용한다?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 이거예요. 됐어요? 아니 아까 선생님 4개짜리는 적당히 2개씩 묶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론은 아니야. 일반적인 방법론은 아닌데 식을 봤을 때 이게 잘 보이더라. 알겠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중학생들이 그런 인수를 찾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만 한단 말이야. 그거를 버리는 게 좋아요. 일단 적당히 해가지고 인수 찾잖아. 그 기술을 버리는 게 좋다고. 기술이 아니지 방법이지. 그건 인수분해 능력이 발전하잖아요. 실력이 발전하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3차 이상은 어떻게 접근한다? 인수정리로 접근한다 이거야. 3차 이상은 뭐라고? 인수정리로 접근한다. 물론 공식도 있겠죠? 공식, 인수정리. 알겠죠? 그런데 얘가 너희들이 힘들게 보였던 것은 x만 있는 게 아니라 a도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인수정리 뭐라 했습니까?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되게끔 하면 된다고 했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고 가면 되냐? a만 없애려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 a를 없앤다고 생각하고 x의 수를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힘들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x에다 수를 집어넣을 때 뭐를 차관점을 잡고 한다? a를 없앤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가 2이고 여기도 2이고 여기는 4니까 두 개를 합세를 하면 4가 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될까? 이제 고민하면 돼요. 얘를 없애려면 앞에가 4a가 있어야 되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3차는 무조건 1차에 인수가 있다. 그리고 개수가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문자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면 인수하나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말 되겠어요? 여기 a만 차관점을 갖고 이 a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 그 인수를 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이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2a 가로 풀면 2 마이너스 4a 0 되죠? x에다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0이 됐죠? 쌤 마이너스를 넣은 이유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 조립제법 사용하면 몫을 찾을 수 있겠죠? 1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a. 애들이 항상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풀이하는 방법을 따라하면 실력이 늦는데 도움을 줍니다. 풀이 방법도. 마이너스 2a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4a 4a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더니 x 플러스 1 x제곱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a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2차식 됐으니까 얘를 인수분해는 우리가 방법을 알고 있죠. 2a하고 마이너스 하네. 마이너스 4a가 2a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a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네요. 그래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으니까 x 플러스 1을 안 보이고 x 플러스 2a 보이고 x 마이너스 2 보이네요. 니은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요 방법을 우선시합니다. 됐어요? 쌤 다른 방법 하나 알려줄 텐데 그 방법은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고, 알았어요? 됐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거야.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a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a도 하나로 문자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식을 x로 정리하는 것보다 a로 정리하는 게 더 차수가 더 낮을 것이다 이거야. x에 관한 몇 차식? 3차식이죠. a에 관해서 몇 차식? 1차식이잖아. 그럼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낮은 차수로 정리하라겠죠. 맞죠? 낮은 차수로 정리하라 했잖아. 그럼 이 식을 x로 정리하지 말고 a로 정리했으면 훨씬 더 식이 쉽게 보일 것이다 이거야. 알겠나요? a로 정리하면 a에 대한 1차 남는 거 상수함 이거죠. 그럼 a에 대한 몇 차식이 돼? a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1차식의 인수분해는 없습니다. 지금 1차는 차수가 제일 낮은 거잖아. 1차식의 인수분해는 뭐밖에 없냐면 공통인수 묶는 거밖에 없어. 알겠나요? 1차식의 인수분해는 공통인수 묶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왜? 우리가 a를 문자로 보고 x를 좀 상수로 가버리니까 x가 여가 들었겠죠? 알겠어요? 그럼 공통인수가 무조건 보이게 돼 있어요. 알겠나요?
자, a로 정리를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맞나요? 남는 거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가로를 먼저 쓴 이유는 알겠죠? 항을 두 개로 보기 위해서 가로를 먼저 선생님이 작성을 한 겁니다. 가로 두 개 알겠어요? 식 그렇게 보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를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2로 묶어내면 x제곱 x 마이너스가 있죠. 얘를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똑같이 있죠. 이 공통인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공통인수 무조건 보이고 남는 거는 2a 플러스 x가 되겠다. 이거 이제는 인수분해를 더할 수 있으면 더하자. 그리고 식은 x로 정리하자 이거죠. 훨씬 더 식이 더 잘 보이는 인수분해 방법은 되겠어요. 근데 공부는 선생님 첫 번째 뭐식 공부가 되니까 그 방법으로 일단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법이 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40번 2차 항의 개수가 1인 조금 좀 나왔네요. 2차 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입니다. 둘 다 2차식인데 개수가 1이니까 x제곱으로 둘 다 시작하는 애입니다. p도 x제곱으로 시작하고 q도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야. 곱이 이렇게 됐다. 뭐라? 인수분해 하여라 이 말이 되겠죠? 2차로 2차 곱하기 2차로 나타나면 하나가 p고 하나가 q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한 pq는 어떤 놈 p고 어떤 놈 q라는 것은 요 조건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4차니까 일단 x 묶어내고 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x제곱이네요. 3x 마이너스 9인데 3차니까 인수 정리죠. 수를 집어넣었을 때 0이래야 되니까 딱 봐도 1, 5, 3, 9니까 1 넣으면 되겠죠. 1 넣으면 되니까 1, 5, 3, 9 조립제곱을 하는 이유는 뭐야? 나누기 하는 중입니다. x-1로 나누는 중이야. 1, 1, 6, 6, 9, 9, 0 바로 인수분해가 됐네요. x-1이고 x제곱 6x 플러스 9는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를 어떻게 했나? 적당히 두 개씩 묶어라 이 말이겠죠. p1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p1은 0인 것은 얘 때문에 0이 돼버린 거죠. 얘는 누구 거야? q 거야. 얘는 q 거야. q0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q고 가지고 수 없고 얘는 p 거야. 맞나요? 그러면 px라는 것은 x의 x 플러스 3이고 qx라는 것은 x-1의 x 플러스 3 이렇게 나누어줘라 이 말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42번 자, 다음 식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얘가 지금 눈에 걸리는 게 얘입니다. 얘 10제곱이죠. 차수가 좀 높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럼 힌트가 뭐냐? x 10제곱 마이너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당연히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가 되겠죠? 맞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이 식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이 식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얘가 식이 변형되는 것을 알려줬어요. 인수분해 되는 것을 알려줬죠. 기억납니까? 곱셈 공식 변형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x-1 기억납니까? x 9제곱 그래서 공식을 개념 테스트를 볼 때 달달달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됐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당연히 오른쪽도 똑같이 인수분해가 돼야겠죠.
왼쪽에 x-1이란 인수가 있으면 오른쪽도 똑같이 돼야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x-1 2x 플러스 어떻게 적을 수 있겠나요? 얘를 x-1로 나누면 몫이 얼마입니까? 몫이 얼마야? ax 플러스 b를 x-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a가 되겠죠? 나머지는 있으면 돼, 안 돼? 얘가 인수가 이렇게 되려면 얘는 인수가 되고 나머지가 뒤쪽에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나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한다고 봤을 때 이 식을 적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얘가 x-1이라는 인수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얘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해놔도 됩니다. 이거 싫어 적네. B가 적으니까 B가 적은 상관없지만 이것만 적을 것 같으면 여기다 B를 적는 거죠. 얘를 적을 때 첫 번째 문장을 적을 때 식을 적을 때 얘가 x-1인 인수가 있으면 x-1 여기도 x-1 그럼 C1이 되겠죠. 그런데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인수가 있으니까 C는 당연히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적을 때 이렇게 적는 연습, 항등식에서 했던 방법론이 되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는 얘랑 얘만 비교하면 되겠죠, 이제. 그렇죠? x-1은 안 보면 된다 이런 말이야. 똑같으니까 얘랑 얘만 보면 되니까 이 식은 항등식 x에다 뭘 집어넣어? 2를 집어넣게 되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총 몇 개는 항이 10개인가요? a가 되겠네요. a가 10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는 10에 x-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무리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일단 키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고등학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어요. 이 정도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8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어떤 삼각형이냐? 얘는 0이니까 방정식 풀어라 이 말이고 얘를 어떻게 하라?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을 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얘가 인수분해하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이 되면 a가 0 또는 b가 0 또는 c가 0 이 말이에요. 지금 맞죠? 인수분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식을 a로 정리하려더니 3차 b로 봤더니 또 3차 c로 봤더니 c는 2차네요. 뭐죠? 얘를 c로 정리하라 이거야. 그런 문제니까 빨리 드릴게요. c로 정리하면 c제곱 a 마이너스 b c제곱 c 더 이상 안 보이네. c는 더 이상 안 보여요. 얘도 정리할 때 적당히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a로 정리하면 3, 2, 1, 0이니까 a로 식을 정리하는 거고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플러스 a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0. 총 방이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죠? 4개면 차수가 3차니까 인수정리가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적당히 2개 묶으면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a-b죠. 이렇게 2개 묶으면 b제곱 a-b a-b가 보일 때 이렇게 보일 때 이 방법을 쓰는 거라 했습니다. 왼쪽 이 세 개씩이 어떻게 됩니까? a-b라는 인수가 다 있으니까 남는 거 c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곱이 얘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50번 상식이 x-a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했으니까 뭐 나머지 정리죠. 인수죠. 인수. 나누어 떨어지면 뭐야? 인수 정리. 다시 말해서 x에서 얼마를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위에 문제가 똑같아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a 와우 10kg. 이 말이죠. 일단 요것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를 갖는다, 집어넣으면 0이 된다. 맞죠?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알아? 마찬가지로 는 0이 됐으니까 방정식. 이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이 말이죠. 인수분해. 근데 이 식이 너무 길어지고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몰수가 돼야 돼. 상수가 길지만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끊어서 보는 거 아니야.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러면 A가 3차니까 힘들어. B를 봤더니 B도 3차야. C를 봤더니 C도 3차야. 이런 안 되겠네. 이로 정리하는 그 의미가 별로 없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수분해를 하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문자가 많으면서 식이 복잡하고 차수가 높으면 어째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무슨 방법은 다 된다? 3차니까 인수정리 방법은 다 통합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문자가 이렇게 복잡하면 인수정리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식을 잘 관찰을 하면 잘 보이게 돼 있는데, 항이 몇 개라고? 하나, 둘, 셋, 네 개면 적당히 묶으면 공통인수가 보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보통 묶을 때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차수가 이루다는 것들 두 개 묶고 나 이렇게 묶는 방법 두 가지 주로 사용합니다. 주로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내면 a제곱 a-b-c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시도야, 시도. 얘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시도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요 식도 지금 뭐 요런 느낌으로 된다면 감사하겠죠. 요런 인수가 나온다면 감사하겠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생각할 때 얘가 b제곱 c제곱 있으니까 여기서 b제곱 b 플러스 c 이런 걸 b 플러스 c c제곱 이래 되니까 얘가 지금 b 플러스 c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랬더니 얘랑 얘 둘을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공통적인 인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를 봤더니 a가 지금 플러스고 bc가 마이너스란 말은 마이너스를 묶어내라 이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뒤쪽의 형태가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묶어내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묶어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a-b-c 이렇게 인수분해가 뒤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적었더니 우리는 이러한 인수가 다시 등장을 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나요?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인수정리를 하는 방법은 있지만 인수정리도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하지만 인수정리를 풀면 다 풀려요. 이런 류의 문제는 식을 관찰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방법은 이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인수정리로 하는 방법은 있지만 인수정리를 하면 다 풀리게 돼 있지만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좀 편리하다 이거고, 참고적으로 인수정리를 한번 이용하려면 자 보세요. a세제곱 제곱 1차 얘가 상수항이죠. 얘가 인수분해 돼 있잖아. 그러면 a 대신에 누굴 집어넣냐면 얘를 집어넣거나 얘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a 대신에 이걸 집어넣더니 너무 차수가 커지겠죠. a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이걸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두 개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게 a가 얼마입니까? b 더하기 c예요. 다시 말해서 a 자리에 b 더하기 c를 넣으면 0이 됐습니다. 원래 문자가 있는 것도 인수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다 되는데 문자가 복잡하면 당연히 인수정리도 복잡할 거야. 하지만 다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라 이거죠. 이런 류의 문제는 뭐가 필요하다? 좀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관찰.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식을 정리해서 만들어내면 공통인수를 찾아낼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마무리 작업합시다.
얘는 지금 삼각형의 세 변이 A, B, C인데 얘는 0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삼각형에서 A는 B 더하기 C가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두 변의 길이가 무조건 더 크게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얘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뭡니까?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 피타고라스네요. 그래서 A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 나왔네요. 직각삼각형인데 A가 B변이에요. 얘가 A, B, C 이렇게 됐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C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55번. 문제는 뭐 아까도 치환하겠죠? 치환 누구를 x로 치환하고 얘가 x니까 얘가 x-1이네요.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고 분모는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끝났네. 그죠? 999에서 일하니까 1000000이 되겠네요. 4번 되겠네요. 이거는 쉬운 문제죠. 다 그러면 58번. 6의 6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6의 6제곱 마이너스 1. 두 자리 자연수 n을 값 나눠버린다. 얘는 뭐라? 인수분해 해라. 이 말이 되겠죠. 자, 얘를 인수분해는 제곱으로 가면 6의 세제곱 마이너스 1. 6의 세제곱 플러스 1. 여기까지 되겠죠, 일단. 그리고 세제곱 차니까 빼기 6의 제곱 플러스 6 플러스 2. 이게 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면 6 대신 뭘 집어넣어서 x를 집어넣고 나서 인수분해를 최대한 해놓고 나서 다시 6을 집어넣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랬어요? 안 보이면 얘는 6 플러스 1 6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 안 보이면 6 대신에 x를 넣어서 인수분해하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알겠어요? 쓰면 인지는 5 순서로 쓰겠습니다. 7 그 다음에 얘는 31 6은 31 그 다음에 36 43 31 43 다 수수네요. 5 7 31 43 다 수수예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눠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두 자리 자연수는 31 35 43 5로 구하면 세 자리가 되니까 마무리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다음은 개념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제는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수의 범위가 약간 더 확장이 되는 건데, 복소수라는 복소수. 여기서 복자는 복잡하다의 뜻입니다. 복잡하다. 컴플렉스? 컴플렉스 뭐지? 컴플렉스 뭐냐? 컴플렉스 복잡하다는 소리야. 알았어요? 그래서 복소수하면 문자로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C로 많이 작성합니다. 수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이제 수의 범위를 생각을 한다면, 수의 범위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는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실수까지는 배웠죠. 실수. 실제로 있는 수입니다. 실제로 있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타내는 거, 표현하는 거, 비교하는 거, 이런 수는 다 실수입니다. 비교. 됐어요? 그러면 그 수를 넘어선다고 봤을 때는 표현이 실제로 있는 수와 실수이면 실제로 없는 수도 있다 이 말이네. 그러지? 실제로 없는 수는 아니지만 나타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 수가 뭐냐면 실수의 반대 뜻으로 허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추가할게요. 여기에다가 적어볼게요. 실수 허수. 자, 실수의 반대말이 허수라는 말이에요. 실수는 실제로 있는 수고, 허수는 실제로 없는 수야. 실제로 없는 수는 아니야.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지금 적당한 표현입니다. 허수의 뜻은 됐어요?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작용을 시키면 나타납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일단 놔두고 우리 수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수는 실제로 있는 수니까 나타낼 수가 있고 허수는 없는 수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실수는 뭡니까? 실수하면 가장 먼저 선생님 뭘 생각을 했습니까? 실제로 있는 수? 설마 얘기 안 해줬어요? 실수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생각이 뭡니까? 실수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게 뭐냐면 실수의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실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게 뭐라고?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돼요. 쓸모있는 말은 이겁니다. 실제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문제없어. 사용문제. 실수 뭐냐? 실제로 있는 수요.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만 사용은 못한다. 그치? 실수는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식으로 나타나면서 나왔으니까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곱으로서 0보다 작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네. 제곱을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실수의 특징이었다면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작은 놈이 분명 있을 수도 있겠지. 그 의심에서 나타난 수가 허수가 되겠어요. 그 의심에 나타난 수.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 이게 이제 허수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돼요. 위에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순허수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여기까지만 일단 적어놓고 했고요. 실수하면 실수는 어쩐다? 표현할 수 있다. 입니다. 실수는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나타낸다? 수직선에도 나타내보고 좌표 평면에도 나타내본다. 수직선이 나타내는 파트가 부등식 파트고요. 좌표 평면에 나타나는 파트가 함수 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부등식하고 함수는 실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함수는 부등식하고 함수는 실수만 갖고 얘기하고 허수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허수는 비교 불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됐어요? 허수는 그래서 범위상은 어디에 등장하는 말입니까? 방정식에서 우리가 허수를 이용한다. 파트상 이 방정식 파트에서는 이 허수까지 얘기를 한다. 허수까지 합하면 이 실수와 허수를 두 개를 합하여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개를 합하여 복수호수라고 부릅니다. 실수했다가 허수를 합해서 복수호수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뭐 했어요? 실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해서 실수를 하겠죠? 유리수만 공부를 했다가 이제 무리수로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합하여 실수를 했던 것처럼 실수와 허수를 합하여 우리는 이 두 수를 합하여 복수호수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자, 비교 불가가 무슨 뜻이냐 하면 비교 불가가 뭐냐면 자, 허수 단위가 아직은 공부를 안 했지만 i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i. i하고 이 i하고 i는 누가 더 크다? 이 i가 더 크다? 비교 불가라고 있습니다. 비교 불가라고 있어요. 이 i가 더 큰 게 아니야. 얘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1 플러스 i하고 그러면 2 플러스 i는 둘 다 i 제거하면 마치 얘가 더 큰 것처럼 보이겠죠? 알겠어요? 얘도 비교 불가합니다. 얘를 이렇게 쓰면 얘는 틀립니다. 얘는 이렇게 쓰면 얘도 틀립니다. 복소수는 비교하려 하지 말아요. 복소수 나오면
부등식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발생해서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복소수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비교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복소수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복소수라는 건 뭐냐 이거야. 이제 뭐에서 출발했다? 아까 실수는 제곱을 하면 0보다 크다. 그러면 제곱을 해서 0보다 작은 애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출발 자체는 자 실수 제곱은 0보다 큰데 뭘 제곱했더니 0보다 작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어. x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 제곱에서 1이 되는 건 뭔가요? 제곱에서 1이 되는 거는 뿔마 1인가요? 마찬가지로 얘도 x를 뿔마 마이너스 1 말도 안 되잖아요. 뿔마 마이너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루트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1이 아닌 거 루트 뿔마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작성하겠어. 그러잖아. 우리가 x제곱이 2이면 x는 뿔마 루트 2 이렇게 쓰듯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뿔마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썼다 이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는 i라고 쓰기로 약속합니다. i의 필기체입니다. 이렇게 보통 쓴 거예요. 좀 더 붙어서 이렇게 써줬네.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허수의 단위입니다. 허수의 단위. 허수의 단위. 허수의 단위가 있다고 하면 실수의 단위도 있겠네? 허수의 단위가 있으면 실수의 단위가 있겠지. 실수 단위는 뭔가요? 실수 단위가 뭔가요? 실수 단위는 1입니다. 실수 단위는 1이에요.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실수 단위는 뭐라고? 1. 허수 단위는 i. i는 루트 마이너스 1. i는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는 i라고 나타낸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럼 i의 특징이 뭐야? 위에서 나왔듯이 i를 제곱을 하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로 연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수 단위가 있고 실수 단위가 있으니까 복소수를 이렇게 쓰기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복소수를 a 더하기 b i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a 더하기 b i로 쓰기로 약속해요. 그러면 따지면 얘는 허수 단위, 실수 단위가 있겠죠? 1이 있는데 생략을 한 거야. 얘가 1이 있는데 생략을 한 거야. a1 b i.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a하고 b는 실수입니다. 이거 꼭 있어야 돼. a하고 b는 실수란 말이 꼭 있어야 돼. 이 말이 없어버리면 a, b는 복소수일 수 있다. 허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수 단위 i가 등장을 하면 꼭 찾아야 될 게 문자의 수의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허수 단위 i가 등장을 하게 되면 꼭 거기에 있는 문자가 어떤 범위라고 알려줄 거야. 꼭 찾아야 돼.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로 안 적었거나 아니면 범위 자체가 허수 단위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없으면 일단 우리는 생각을 열어놔야 돼. 복소수 범위라고 생각을 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A를 실수 부분, 실수 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때 B를 허수 단위 앞에 있는 허수 부분, 허수 부 이렇게 말합니다. 복소수를 이제는 실수 A 더하기 BI 실수 플러스 실수 I 해가지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복소수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구하시오. 실수 부분 문자. 자, 빨간색으로 하면 밑줄 그을 거야. 실수 부분. 실수 부분 2. 두 번째는 실수 부분이 안 보이지? 안 보였다는 건 뭔 말이야? 안 보였다는 건 말이야? 0이라는 소리죠. 0. 세 번째는 3이 실수 부분이죠. 허수 부분은 초록색으로 해줄게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i가 아니라 마이너스 2만 허수 부분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는 3이 허수 부분이고, 세 번째는 없다는 것은 0이 되겠네요. 첫 번째 여기는 2, 두 번째 안 보여 0, 세 번째는 3.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 여기는 3, 여기는 0 이렇게 되겠죠. 분류입니다. 분류. 이제 분류를 해야 돼. 어떤 분류를 할 거냐면, 지금 복소수가 허수가 있고 실수가 있다고 했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볼 거야. 자, 분류를 하기 전에 일단 복소수를 보통 문자 G로 많이 씁니다. G, A 플러스 B, I. A하고 B는 실수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되고. 자, 지금 얘를 복소수를 A 플러스 BI로 쓰게 된 이유가 있어. 그 전에 실수만 쓸 때는 허수단위 I가 없었죠. 이제는 허수단위 I가 발생함으로써 이 B 때문에 수가 범위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우선권을 A가 갖고 B가 만약에 0이면 B가 0이면 그냥 실수겠죠. B가 0이면 뭐라고요? B가 0이면 G는 실수가 되겠다. B가 0이면 G는 실수가 되겠어요. 자, 실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날 게 뭐라고요?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두 번째, B가 0이 아니야. B가 0이 아니면 I가 살아났네요. 이제 I가 등장을 했어요. B가 0이 아닐 때 첫 번째로 A가 0일 수가 있겠죠. B는 0이 아닌데 A가 0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허수 부분만 있는 거죠. 이때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이때 G를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순허수. 순종이다 이 말, 순종. 그러면 이 순허수의 특징이 뭐냐? 제곱을 하면 0보다 작습니다. 제곱을 하면. 이는 뭐 안 적어도 되고, 예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3i. 이게 순허수죠. 얘를 제곱을 하면, 3의 제곱은 얼마예요? 9죠? i의 제곱은 얼마나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다.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왔어? 말이 안 되는데? 그 전에 실수해서 말이 안 됐지만, 이제는 복소수 범위에서는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제곱해도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곱을 하면 음수가 됐다. 두 번째, 만약에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G를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순호수가 아닌 허수가 되겠습니다. 순호수가 아닌 허수를 위에도 제곱해봤으니까 밑에도 한번 제곱을 해보겠죠.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그냥 또 허수가 등장을 합니다. B가 0이면 실수가 돼서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되면 지금 순허수가 되는데 제곱을 하면 0보다 작다가 나오고, A도 0이 아니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서 제곱을 하면 그냥 허수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위에 두 개는 뭔가 내용이 있네요. 그러지?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작다. 됐어요? 예, 두 개를 합쳐서 제곱을 하면 실수가 되는 겁니다. 위에 두 개는 제곱을 하면 실수가 되는 애고,
밑에는 제곱을 하면 허수가 되는 거니까 제곱했을 때 우리가 실수가 되는 거라는 내용의 문제가 등장을 시키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야? 세 가지 등장해. 제곱을 하면 0보다 큰 거, 제곱을 하면 0보다 작은 거, 제곱을 하면 실수가 되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처음에는 제곱해서 0보다 큰 거나 같은 거 실수, 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은 거 순허수, 순허수가 되면 어떻게 돼서 b는 0이 아닌데 a가 0이 되는 게 순허수,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것은 얘하고 얘 두 가지가 되겠네.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제곱을 하면 실수가 되는 것은 g가 뭐라고요? 실수 또는 순허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복소수라고 얘기가 나오면 항상 식을 이렇게 정리해요. 우리가 동류항 정리하듯이 실수부와 복소수는 실수부 따로 정리하고 허수부 따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I 이렇게 정리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옆에 문제 이렇게 나왔어. 문제 있도 않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I 있는 것과 I 없는 것이 분류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I 없는 거, I 있는 거, I 없는 거, I 있는 거 이렇게 분류 작업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얘가 같으려면 뭐 당연하겠지.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겠죠. 이 정도 생각 그냥 할 수 있겠죠. x-y가 4이면서 x 플러스 2y는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xy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됐나요? 바로 위에 거. 그래서 이 말이네요. 복소수와 같은 조건은 현재 a, b, c, d라는 문자가 나올 건데 얘네들은 다 실수입니다. a 플러스 pi하고 c 플러스 ti가 같으려면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다. 이런 생각은 아니겠죠. 복소수에서 단, 꼭 복소수 나오면 허수가 아닌 허수가 나오면 범위 찾아야 됩니다. 같으면 실수부 같고 허수부 같다. 이런 생각은 아니죠. 자, 위에 거 바로 풀어봅시다. 복소수 G라는 얘기가 딱 봤더니 정리가 안 돼 있죠. 뭐가 보이면 I가 보이면 실수부와 허수부를 바꿔라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뭘 찾으라겠어요? I가 등장하면 여기 있는 문자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찾으라겠죠. 문자의 범위 실수 X 실수 X란 말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I 있는 것과 I 없는 걸로 구분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작업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첫 번째 작업은 G를 I 없는 거랑 I 있는 거랑 분류 작업을 동류항 계산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기본. 문제 읽으면 제곱이 음의 실수가 돼야 돼요. 제곱했더니 음수가 된 건 뭐라고요? 음수가 음의 실수의 줄임말이야. 제곱이 음수가 됐다는 것은 뭐? 순허수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라고요? G가 순허수 이 말이죠. 순허수가 된다는 말은 뭔 말이야? 얘가 실수부가 0이 되면서 허수부는 0이 아니게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이면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다 이 말 되겠죠. t제곱이 똑같은 문제죠. t제곱이 이제 양의 실수가 있다는 말은 뭐야? 얘는 뭐다? g가 실수다 이 말이죠. t제곱이 양의 실수가 있다는 말은 양수가 있다는 말은 g가 실수가 됐으니까 얘는 이제 얘가 0이 아니면서 얘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뭡니까? x는
바로 위에 거 보면서 풀면 되겠죠? x는 2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 자, c가 실수가 되려면 어쩐다고? b가 0이란 말만 있지 a가 뭐가 됐다는 말은 없죠? 다시 말해서 x가 2 또는 얘가 0만 되면 된다 이 말이야.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왜 그러죠?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죠. 두 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0이 되겠죠. 0은 실수죠. 0은 실수죠. 허수만 빠지면 돼요. 알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이제 참고적으로 조건이 g제곱이 0보다 크다가 있고 g제곱이 0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g제곱이 0인 게 지금 얘가 0인 거고 g제곱이 0인 건 0밖에 없다 이거죠. g제곱이 0보다 큰 것은 g는 0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실수다 이 말이겠죠. 알겠나요? 0도 실수입니다. 자, 좀 시간을 줄여야겠네요.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고 여기서 끊을게요. 자, 켤레는 뭐냐? 우리가 양말 한 켤레, 신발 한 켤레겠죠. 오른쪽 한쪽, 왼쪽 한쪽 이런 거야. 알겠어요? 켤레라 하면 뭐냐? G는 A 플러스 PI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얘의 켤레가 있다 이거야. 얘 짝이 되는 게 있더라 이거야. 걔를 우리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G 위에 막대기를 붙입니다. G 바락 있습니다. G 바락 있고 얘는 뭐냐? A 마이너스 PI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거.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거. 예를 들면 1 플러스 i에다가 바를 붙이면 1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맞죠? 1 플러스 i 바 켤레는 뭐냐? 1 마이너스 i 됐어요? 자, 3i의 반은 마이너스 3i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하나 더 넣어볼게요. 2i 마이너스 1은 이런 감도 헷갈려요. 뭐라고?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뒤에 있는 애가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고 실수부는 바뀌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반은 실수부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알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성질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 복소수에 대한 특징은 어떻게 이용을 하냐? 뒤에서 한번 설명이 될 건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복소수가 나오면 얘를 더해본다. 켤레가 나오면 얘를 더해본다. 2a 두 개를 곱해본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실제로 해보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pi랑 a 마이너스 pi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pi의 제곱인데 pi의 제곱은 p의 제곱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생각 하나. 또 하나 생각은 복소수가 포함된 등식. 복소수가 포함된 등식이 등장하면 등식의 양변에 발을 붙인다. 등식의 양변에 발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식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어요? 식이 나오게 되면 연습하면 시킬 테니까 문제 풀다가 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곱셈 연산까지는 해볼게요. 실수가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시간이 엄청 많으니까 끊고 과제를 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 발음평가 있겠습니다. 과제는 스텝 A는 첫 페이지까지. 첫 페이지. 스텝 A는 한 페이지. 스텝 B는 연산이 바로 나오고 연산이 등장을 했어요. 연산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자, 나는 연산할 수 있다 하시고 연산이 안 되면 패스하겠습니다. 1번, 2번, 놔두고 5번, 6번, 6번까지 세이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1번, 2번, 연산이 지금 안 돼 있어요. 혹시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거야. 연산이 안 되면 아무것도 다시 못 하는 겁니다. 1번, 2번, 5번, 6번 4개만 숙제 내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2단원 복습 좀 하십시오. 자,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했던 거 일단 한 번씩 보게 보십시오.